이번 시간에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TLB가 어제 금요일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동시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공시를 했었죠. 그러면서 구독자님들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TLB 유상증자 스케줄을 전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유상증자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 유상증자 개념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하는지를 먼저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상증자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TLB라는 종목에 대해서 유상증자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하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참여를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투자의 관점에서 본 유상증자가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상증자의 일반적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인 개념의 목차는 유상증자의 뜻을 먼저 우리가 알아보고, 그 다음 왜 싼값의 신주를 발행을 해주는지, 그리고 유상증자 전후에 내 자산의 가치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주가 보정이 일어날 텐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왜 겁을 먹는지, 어떤 오해가 생기는지, 그리고 마지막 총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상증자의 뜻입니다. 유상증자는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 유상증자란 회사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3자나 또는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새롭게 발행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업과 주주 입장에서 각각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이 지금 좀 필요해서 신주를 발행할 건데 좀 사주세요. 대신 현재 주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발행을 해드릴게요 라는 거고, 주주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나는 원래 너를 추가 매수하려고 했는데 기업이 싼 값을 준다고 하니까 비중 확대 기회로 한번 삼아볼까? 이런 거예요.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고, 주주 입장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비중 확대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비중 확대를 하면 안 되죠. 비중 확대를 하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이 종목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을 좋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시각이 일반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투자 관점으로 본 유상증자로 따로 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기업은 왜 싼 가격의 신주를 발행을 해줄까요? 왜냐면 기업이 현재 주식 가격 그대로 주주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가정을 하면 아무도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하겠죠. 그냥 주식시장이 열려서 매수하는 것과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매수하는 것의 차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굳이 번거롭게 유상증자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현재 가격보다 싼 값에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혜택이 있어야만 기존 주주들이 참여를 해주기 때문에 싼 값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싼 값에 준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실제 TLB 예시로 한번 봅시다. TLB의 현재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가격이 74,700원이에요. 근데 4월 10일 첫 공시에서 신주 발행 예정가가 57,9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할인되는 금액이 16,800원 정도로 할인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비율로 계산하면 할인율이 22.5% 정도가 돼요. 그래서 TLB는 이번 유상증자에서 한 20%에서 22% 정도 할인을 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주겠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상증자를 받게 되면 내 계좌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이득인지 손해인지 그런 게 헷갈리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내 자본의 가치가 사실은 단 1원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유상증자 하면 급락하던데요? 그거는 투자 관점에서 심리적으로 주주들이 불안해하면서 매도를 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유상증자 개념의 그 자체만으로는 여러분들의 계좌에 단 1원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TLB의 주가가 74,700원인데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747만원치의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상증자에 참여할 돈을 현금으로 일단 가지고 있어요. 유상증자를 57,900원에 21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왜 21주가 되냐면 배정 비율이 21%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TLB를 내가 원래 100주 정도 가지고 있다면 21%를 이번 유상증자에 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주 발행 예정가인 57,900원에 21주를 곱하면 121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내 총 자산이 얼마죠?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747만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121만원이죠. 합치면 868만원이 됩니다. 유상증자 전에. 그리고 유상증자 후로 넘어갑시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원래 내가 기존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그대로 100주가 있죠. 747만원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상증자 후에는 57,900원에 새롭게 발행되는 이 가격으로 21주가 내 계좌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120
121만 원이 추가되겠죠. 그럼 사실상 868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현금이 그냥 주식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내가 원래는 유상증자 전에는 현금으로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121만 원이 주식으로 들어오게 된 것뿐이죠. 그러면 총 자산은 결국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 그 자체 개념만으로는 내 계좌가 사실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근데 여기서 권리락 당일에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깎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계좌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수익률은 깎여서 표현이 되니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은 가격 보정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TLB가 지금 금요일 당일 종가로만 보면 74,7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권리락 당일날 71,780원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서 갭하락으로 여기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식 가격이 갑자기 갭하락으로 뚝 떨어지니까 내 계좌의 수익률도 뚝 떨어지겠죠. 이게 기분이 나쁜 거죠. 이제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뭔가 이 기분 나쁜 가격 보정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만 이해하면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가격 보정이 생겨야 하는 이유는 더 낮은 가격의 주식이 신주로 발행이 되니까 한 주당 가격의 평균 단가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주당 10,000원짜리인 주식을 100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총 100만원치를 산 거죠. 여기에 주가가 7,000원까지 떨어졌는데 내가 20주를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 비중은 원래 100주에서 120주로 늘어나게 되고 평균 단가는 9,500원으로 떨어지겠죠. 즉 내가 원래 산 주식 가격이 있는데 더 떨어졌을 때 주식을 더 담으면 평균 단가가 내려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를 우리가 TLB 입장에서 한번 보면 TLB가 지금 74,700원에 총 발행 주식이 100주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총 747만 원이겠죠. 근데 여기에 TLB가 57,900원, 그냥 58,000원이라고 할게요. 58,000원에 20주를 더 발행을 하겠대요.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TLB 입장에서는 물타기가 되는 거죠. 총 주식 수는 100주에서 120주로 바뀌면서 74,700원이라는 현재 가격의 평균 단가가 내려가면서 71,700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주식시장이란 놈이 알아서 계산을 착착해서 권리락 당일날 이 평균 단가를 보정을 하게 되고 이게 차트로는 갭 하락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차트로 한번 보면 현재 주가가 여기죠. 근데 신주 발행가가 여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동그라미에서 내가 100주를 사고 밑에 있는 동그라미에서 20주를 추가 매수를 한다고 치면 이 현재 주가가 요렇게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가격은 71,780원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권리락 당일날 주식시장이 이거를 알아서 보정을 해주니까 갭 하락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주가가 74,700원에서 71,700원으로 내려왔으니까 손해 아닌가요? 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내 주식도 그만큼 21주가 늘었기 때문에 결국 보정 가격 곱하기 121주를 곱하면 868만 원으로 총 자산 규모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유상증자 그 자체만으로는 내 계좌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두 번째 자주 나오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실상 현재 주가에서 58,000원까지 내려와서 내가 20% 비중을 더 담는 거랑 유상증자로 58,000원쯤에 20% 더 추가하는 거랑 뭐가 다른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차피 20% 비중을 더 채울 거라면 굳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차트로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 여기서 20%의 비중을 더 담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주가가 요만큼 내려와서 여기서 20%를 더 담을 수도 있는데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TLB가 지금 현재 주가에서 58,000원까지 떨어진 상태로 20% 담는 거랑 유상증자로 58,000원에 20%를 담는 거랑 차이는 없지만 중요한 점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 58,000원이라는 가격에 확정적으로 20%를 담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서 58,000원에 20%의 비중을 담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질지 말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어차피 58,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내가 TLB를 원래 이런 자리에서 돌려나갈 때 모아갈 사람이었다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게 좋은 기회라는 거죠. 오히려. 이게 유상증자의 일반적인 개념의 전부입니다. 다시 빠르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유상증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더 싼 가격의 신주를 발행할 테니 좀 사달라는 거다. 근데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 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더 싼 가격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 이 두 집단의 이해관계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유상증자다. 이렇게 뜻을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더 싸게 주식이 발행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과 더 싸게 발행된 주식 가격의 평균을
상태에서 가격 보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 주가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뭔가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착각을 일으킨다. 세 번째, 그러나 실제로는 내 계좌에 더 추가된 주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정된 가격 곱하기 더 늘어난 총 주식 수를 곱하면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내 총 자산과 똑같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유상증자라는 개념 그 자체만으로는 내 계좌의 총 자산은 단 1원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총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TLB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권리락은 언제 일어나는지, 각각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거는 다 끝났으니까 다음 영상부터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